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 신학섭 센터장입니다. 제가 과거 약 39년 동안 했던 일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성공하는 기업들도 많이 보았지만 실패해서 망한 기업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기업이 창업을 해서 열심히 개발을 해서 제조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게 사업이지만 열심히 한다고 사업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환경 변화에 의해서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패한 사람은 자칫하면 사업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떳떳하지 못한 사회의 편견 때문에 좌절하고 또 재도전할 경우 새로이 창업하는 분들보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실패를 겪으면서 개발, 제조, 마케팅이나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피부로 직접 겪었기 때문에 왜 내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실패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재도전할 경우 신규 창업업체보다 성공 확률이 분명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회 페이토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짧게 우리 홍 작가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제도전 협의회에서 작년에 수건 사업이 그 제도전 기업가들 수기를 출간하는 거였는데 다들 자기 본업에 바빠가지고 책 쓸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홍 작가를 좀 섭외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기업체에 근무를 했고 기업 스토리를 책으로 썼고 소설도 썼고 지금 이 책들도 내고 그래서 적임자 기업의 경험을 가진 적임자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도전 기업가들의 이제 수기를 각 기업 그 섹션별로 해가지고 하면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홍 작가 좀 이렇게 광고도 좀 하고 그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제 소개 좀.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홍남권입니다. 예. 지금 가져오신 책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책인지. 이건 좀 제가 얘기 좀 이제 그 해주세요. 1인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스토리도 쓰면서 소설도 쓰고 그러니까 저술 활동도 하면서 예, 1인 출판으로 해서 책을 출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이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 책은 대표님 통해서 봤어요. 요 꽃은 다 함께 피지 않는다. 이 책은. 예. 네. 근데 요거는 좀 다른 책이네요. 예, 네. 요것은 이 책은. 예, 그 성 토마스의 그 복음서, 예, 복음서를 중학생들이 볼 수 있게 예, 영어 공부를 예수님이 참 쉽게 말씀은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널리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이 예. 그 기업의 그런 스토리텔링 그거를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 사실 그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실패 사례는 아무래도 그 드러내기 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 사례는 예, 상당히 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소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소중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그 수기를 제가 저술을 하게 되면은 그 사장님들의 그 고충이나 이런 실패 사례들을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실패 사례 소개를 책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요새 이제 스타트업 처음 시작하는 사업가들 후학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좀 쪽팔린 얘기지만 그 뼈아픈 스토리를 그 이제 후배들은 좀 이러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라. 예.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페이토크의 책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홍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88인데 이제 기업 경험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10년 동안
또 이제 작가로서 전업을 하는 그래서 약간 그 이력이 좀 특이해요. 근데 이제 짧게 하자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아니 이제 뭐 가방끈도 좋고 저 그거 그 기업체 물어봐요. 아니 기업 예. 다니시다가 그럼 책을 뭐 꾸미셨나요? 그 왜 작가가 됐냐 이제. 예, 글을 쓰는 게 또 이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적성에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한 권을 보통 이제 작업을 하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앉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막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겠죠. 예. 글 쓰는 작가들은 긴 글을 쓰는 작가들은 대부분 직업병이 있습니다. 이제 뭐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등이라든지 예. 저도 이제 근육통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거북목 되거나 이렇게 예. 디스크 생기고. 근데 그 재미가 있으니까요.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사실 책을 써가지고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베스트셀러는 이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은 10명의 사장님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한두 분이 이제 성공을 하듯이 책도 뭐 10권을 출간을 하면은 한두 권만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나머지 이제 책들은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지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곽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겠죠. 묵은게 올라오듯이. 예, 때를 만나면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 홍 작가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 세션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2회 페일 토크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초대 게스트는 그 노펑크 코리아의 황승덕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황승덕 대표님의 사업 설명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제2회 페일 토크의 게스트로 일단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현재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저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시청자들이 이제 잘 네. 모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하실 적에 저를 소개해 주실 적에 노펑크 코리아라고 하셨는데 조금 그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사명이. 노펑크, 예, 노펑크가 펑크 안 나는 뭐 이런 걸로.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펑크나지 않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명은 노펑크 코리아 황승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지금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자전거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휠체어, 현재는 오토바이 타이어를 R&D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셨네. 품목이 3가지 벌써. 품목은 현재 가장 적은 예.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는 너무 좀 크고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휠체어라든지 리어커 또 오토바이 타이어 현재 지금 오토바이 타이어는 현재 그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인증 시험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R&D 끝나면서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5월 말쯤 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의 전시회에 지금 참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시회에서 저희 제품을 좀 홍보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안에는 계속 R&D만 하고 제품은 시장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올 가을쯤이면 이제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아직 그럼 시중에 판매는 안 되고 있어요? 네, 아직 판매를 아직 안 자전거 했습니다. 타이어도? 예, 자전거 타이어도 R&D는 했습니다만서도 일부 투자자분들이 네. 자전거 타이어하고 오토바이가 동남아시아의 시장이 굉장히 크다. 예. 그쪽으로 같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전거도 사실은 한 8% 정도, 한 2% 정도 모자라요. 좀 고객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모자란데 그 부분 현재 수정 작업하고 있거든요. 곧 이제 시장에 나는 거죠. 그게 이제 9월달에. 예, 한 8,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생산하거나 이런 데는 뭐 자금이 좀 더 들어가겠네요. 더 필요하시겠네요. 돈 들어가는 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정말 많은 돈을 좀 달렸고 저를 또 보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분들한테도 제가 과거에 2번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고 그분들을 또 위해서라도 제가 꼭 이번에는 제 기회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좀 막중하고 부담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천천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번이 혹시 세 네. 번째? 네, 세 번째입니다. 전에는 어떤 사업을 좀? 전에는 역시 똑같이 타이어인데 저는 직장 생활을 33년 동안 하다가 나와가지고 퇴직을 하고 뒤늦게 저는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퇴직금하고 노후 자금하고 전부 그냥 다 아이고.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하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주변에다가 홍보도 안 했는데 주변에 지인분들이 야 한 번 실패했으면 이거 병가지 상사인데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투자금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제 아이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들을 갖고 계신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사업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정말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CEO는 뭐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뭐 인력 또 그다음에 뭐 자금 관리, 운용, 뭐 특허, 인증 뭐 다방면에 전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2번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따가 2부 세션에서 이제 실패담이나 좀 뼈아픈 걸 저희가 끄집어낼 건데 예. 이번 세션은 이제 우리 노포크 코리아의 사업에 대해서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어필을 좀 하는 시간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노포크 저도 이제 사실 저는 자전거를 거의 5년을 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전거 타이어는 뭐 싸니까 네. 뭐 금방 바꾸면 되지 굳이 그거 뚫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중고차 가격만한 자전거를 타고 댕겨요. 맞습니다. 아 그게 네. 이제 그 좀 비싼 거 나는 18만 원짜리 사야 돼 아, 삼천에. 네. 거기에 공이 2개 더 붙어야 될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뭐 이렇게 네. 들면은 그런 자전거를 네. 타는 사람들은 뭐 1,500만 원짜리도 있더만. 아니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아.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를 뛰잖아요. 예. 그러면 타이어 때문에 네. 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뒤에 맞습니다. 차가 따라 붙을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어. 뭐 어디 구간을 간다 그러면 차가 따라가서 중간중간에 타이어 교체해주고 쉬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어 때문에 아 그래요? 많이 애를 먹어요. 맞습니다. 나는 이제 매니아는 아니네. 고급 매니아는 한 아니네. 10명 정도가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은 중간에 타이어 한 사람만 펑크나면은 그렇죠. 9사람이 다 대기를 해야 되죠. 예. 그 단체로 갈 때. 그렇죠. 네. 단체 여행할 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공기 타이어가 100이라고 쳤을 적에 제 타이어가 저는 지금 생각할 때 한 95, 98 정도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기보다는 더 좋을 수는 없죠. 타이어 내부에 소재를 제가 개발한 소재하고 구조가 일반 그 원형으로 된 구조가 아니라 어쨌든 3중으로 탄성도 있고 소재도 가볍고 가격도 좀 싼 이런 것을 지금 택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갔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제가 뭐 명함을 돌린 게 한 3,000장 정도 돌렸을 거예요. 만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지금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신데 저도 지금 어느 재기 CEO들 다 마찬가지겠죠. 성공을 하기 위한 그 부담감, 압박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이고. 제가 좀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벤츠 자동차인가 이런 게 무슨 높은 그 타이어가 있다라고 어디서 옛날에 뉴스에서 맞습니다. 지금 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노펑크라고 하면은 타이어하고 휠하고 같이 붙어 있고 가운데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타이어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노펑크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안에 공기는 없고 뭘로 찔러도 공기가 없더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벌집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이제 일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타이어 부분하고 휠 부분하고 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결합체이기 때문에 한번 그 타이어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네. 휠까지 교체를 해요. 바퀴를 교체해야 돼요. 휠까지. 네, 바퀴까지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타이어들이 나왔죠. 자전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뭐 보통 한 4, 500만 원, 6, 700만 원 이상씩 합니다. 그렇겠죠. 비싸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자전거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예. 1,2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자전거들, 뭐 500만 원 이상 고가의 자전거보다는 편하게 탈 수 있는 생활 자전거형으로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편하게 일반 타이어 가격하고 유사한 가격으로 시작이 되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굴레의 구조가 보면 네. 자 휠이 있고 네네. 그다음 타이어가 있고 네. 기존 거는 보면 또 안에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네네. 이건 공기 주머니가 없어요. 그렇죠. 공기 튜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예. 이제 그 표현을 하면 이제 주부라고 그러죠. 예, 예. 근데 그 튜브가 없고 그 튜브를 저는 빼내고 그 안에다가 그 성형된 성형체를 안에다 삽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아 공기가 그럼 쿠션이 아니고 안에 좀 말랑말랑한 뭔가가 네,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탄성이 좋은 아, 가볍고 가격이 싼 세 가지가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사실 암만 좋은 소재라도 가격이 비싸면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과거의 노펑크는 뭐 탄성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랬고 뭐 요거하고 차이. 네, 제가 경쟁사를 뭐 그 격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현재 이제 그 통고무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정말로 레저용으로 예. 내가 다이어트용으로나 예. 탈 수 있는 것이 통고무로 되게 굉장히 네. 무겁습니다. 그것은 뭐 빼고 예. 또 이제 국내에서도 하고 미국의 뭐 회사명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네. 아메리 타이어라고 있는데 예. 예. 전부 그 우레탄 계열이든지 네. 아니면은 그쪽 계열의 역시 통타이어입니다. 아, 통타이어이기 때문에 제가 단점 얘기하나 저도 아마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제동을 가했을 적에 브레이크 잡으면 이 갉아먹는다든지 그래서 휘수가 많아지면서 한 마모되는. 마모되기 때문에 달릴 적에 구르륵 소리가 난다는 아, 그래요? 거죠. 예, 그런 단점이 그럼 있는데 승차감이 안 좋겠네. 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부만 빼고 안에다가 소재를 삽입했다는 방법.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라고 한 2배 정도 더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자전거가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5,000km 연속 시험에서 현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증을 지금 받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는 이제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서 그 결과 좀 그러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삼천리 자전거의 그 로드러너 네네. 그 뭐지 소울 네, 소울. 기아 소울의 이름이 같은데 네, 이게 안 네, 잊어버린 소울. 브랜드를 네. 소울 18만 원짜리 네. 저랑 이제 네. 아무튼 저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주로 타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가끔 그 주부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요새 또 자전거들이 보면 그 꼬다리 바람 넣는 게 그거 인터페이스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맞아,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엄청 맞아, 불편해요.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쪼가리 하나 갖고 다니면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너무 그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지네 제조사들 맞습니다. 지네 그 이권 지키려고 그걸 엄청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 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그러면 그 타이어 주부에다 뭔가 그 말랑말랑한 걸 넣는데 네, 소재. 소비자가 넣을 수는 없고 자전거 가게에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 소비자들도 예.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택했는데 워낙에 좀 사실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넣기는. 예. 심센 남자는 넣을 수가 있는데 예. 여성분들이든지 이게 예. 끼기가 네, 그렇죠. 끼기가 불편한 거죠. 예. 왜냐하면 공기는 안에 타이어 안에 그 들어가는 부피가 100이라고 쳤을 때 네. 똑같이 100을 집어넣으면은 쉽게 들어가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든지 예. 들어갈 적에 쉽게 들어가면 쉽게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타이어는 정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에 소재를 105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아, 집어넣어야 그리고 5 정도 부분을 압축시켜서 우그려 넣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이 좀 넣을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아마 듣기가 좀 곤란해서 자전거 대리점이나 이런 데 가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유통 구조가 이 비즈니스 모델 유통 구조는 네, 그러면 자전거 대리점과 네. 우리 제조사와 네, 노나먹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몇 대 몇으로 그리고 또 자전거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부 타이어 망가지면 교체 비용하고 네,
뭔가 사실 제가 이제 전국 유통을 예전에 해보니까 네, 네. 대리점들은 뻔해요. 네. 내가 이거 하나 팔아서 10만 원 남는데 네. 뭐 보니까 소비자들이 뭐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요거 팔면은 한 2만 원 더 남아. 네. 그럼 대리점은 요거 팔거든요. 맞습니다. 네. 더 남는 거. 네. 그러니까 유통 구조를 대리점이 기존의 어떤 취급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마진 더 주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맞습니다. 메리트를 예. 줘야 돼요. 네, 많이 참고를 좀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자, 이 노펑크는 만약에 한번 설치하면 네. 만약에 이거 1년 간다. 몇 년 가요? 보통. 이제 타는 그 키로수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죠. 네. 근데 보통 지금들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보통 1년에 여행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가정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예비 타이어도 또 가지고 다니시고 네. 그런데 일반 생활 자전거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장착하면은 아마 폐차할 때까지 타지 않을까. 그럼 배차. 돈은 언제 그럼 버세요? 돈 어디서 벌어요? 돈은 뭐 관계없죠. 제가 시장을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1200만 대의 자전거가 있지만 제가 1200만 대 자전거를 다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자, 이제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 노펑크 타이어가 반영구적이네. 한 번 네, 장착을 하면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휠이 있고 네. 어차피 기존 타이어는 그대로 쓰는 네, 거 그대로 쓰는 거 안에다가 네. 이제 무슨 액인가 뭔가를 넣는 거잖아요. 액은 아니고 그 성형된 구조입니다. 네, 구조. 네. 구조를 넣으면 근데 타이어는 사실 마모품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외관 타이어는 외관을- 교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야지 뭐 자전거 네. 따들이 먹고 사니까. 이제 그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안에 그 액이 아니고 그냥 말랑말랑한 거 네, 네, 결국 네. 그걸 파시는 거죠. 두 개 다 파시는 거지. 그것만 같이 이제 합쳐서 팔려고 합니다. 타이어랑 같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그 타이어하고 말랑말랑하고 한번 이렇게 그게 붙어버리면 네, 네. 붙은 게 나요, 떨어진 게 나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저는 떨어진 게 낫지 않을까요? 마모돼 가지고 겉에 걸 버리니까는.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반 타이어들 자동차 이제 편하게 자동차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눌러봐 가지고 그 한계선 넘었으면은 갈잖아요. 펑크나기 겁이 나니까 타이어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펑크나기 겁나니까 미리 갈아버리거든요. 맞아요. 다 아니, 살기 아니, 제 생각이 뭐냐면 사장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전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걸 자전거 대리점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소비 타이어 제조사를 공략하는 제조사.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타이어 제조사는 어차피 타이어를 팔잖아요. 네, 네, 네. 자전거 대리점이나 아니면 자전거가 완세트로 나올 때 그럼 자전거 타이어 대리점 왜냐면 이게 사실은 소재야. 네. 소재란 말이야, 소재. 네, 소재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타이어랑 아예 붙여가지고 네. 타이어 자체를 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타이어를 전국 대리점 다니면서 사실 유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네, 스타트업.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소재잖아요. 네. 왜냐면 이 소재라는 거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닌 거거든. 서플라이어가 그냥 공급해주고 나는 그게 두 개가 끼어있던 모듈이 뭐가 우리가 헤드폰 살 때 헤드폰 부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똑같듯이 사장님은 휴대폰으로 보면 부품인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타이어 제조사 네. 자전거, 오토바이 타이어 제조사 가서 자 타이어 제조사가 지금 공기주부도 같이 만들어요, 아니면 따로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타이어든지 자전거든지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고요. 다 OEM으로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아니 제 얘기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이 물을 이걸 만들면 네네. 사실은 요 뚜껑은 다 조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뚜껑은 다 조달해요. 네. 이것도 조달하고. 네. 그러면 제 생각이 뭐냐면 자 간단히 얘기하면 노펑크는 이 안에 물이에요. 네, 네. 타이어는 이 안에 껍데기야. 예, 예. 그러면 나는 지금 물을 파는 건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거꾸로야. 소비자는 물을 먹지만 사실 타이어는 우리가 저기 365 타이어 예, 뭐 예. 신발보다 싸다 우리는 네네. 우리는 타이어를 사는 거거든. 소비자는.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안에 공기주부가 사실은 공기주부는 붙박인 거지. 그럼 이 비즈니스를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유통을 편하게 하시려면 타이어 제조사를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업체든 뭐든 해가지고 타이어 제조사한테 야 우리 노주부 니네가 이거 타이어 하나에 100원 받는데
우리 저 노펑크 물질을 거기다 딱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팔면 한 5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좀 비싸게. 그러면 걔네들이 안 하겠어요? 그러면 유통 구조가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제조사한테 사장님은 그 원재료를 팔고 타이어 애들이 전국 전 세계적으로 팔아주면 굳이 자전거 대리를 귀찮게 가서 영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이게 훨씬 더 심플한데? 예. 좋은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네, 저도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자전거 회사에도 제가 찾아가서 회장님도 뵙고 예. 연구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네. 그쪽에서 들 얘기들은 대기업들은 되게 그래요. 네가 시장에 나가서 성공하는 걸 보자. 아, 역으로. 너 역으로? 하는 거 보자. 아,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마트에서 저한테 제의가 왔었어요. 우리나라 그 자전거 공공 자전거하고 같이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서 들어오면은 히트 상품으로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마트에서 저를 소개를 해서 제가 이제 공공 자전거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나라에 뭐 제일 유명한 회사죠. 찾아갔더니 이제 회장님이나 연구진들 뭐 고맙게 대는 주셨는데 결론은 네가 시장에 나가서 성공하는 걸 보자.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하겠다. 그러면 그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뭔가 따끈따끈한 신상을 내놓으면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들이 뭔가를 하면 뭐 저기 뭐 유명한 성공한 V 창업가도 하는 얘기인데 소비자든 제조사든 대기업이든 소비자 지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거냐? 그러면 그 지표라는 건 사실은 개발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런칭했을 때 나오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1단계, 2단계 템퍼러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 쇼핑몰에 일단 올려서 킥스타트든 와디즈건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 혹시 그 국내 같은 건 와리즈나 아니면 미국의 인디고나 이런 데 혹시 올려보신 적은 있어요? 아직은 올린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제의는 받아봤습니다. 제의는 받아봤는데 네.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5% 정도 좀 아직 네.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 잠깐만 우리 사장님이 자 와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컨택을 해봤는데 와리즈는 완제품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올리는 네, 조건이.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이상한 놈들이 다 있냐. 원래 이 크라우드 펀딩의 컨셉은 내가 완제품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플랜을 갖고 있고 우리의 개발 능력으로는 내가 지금 8년을 했으니 예. 내가 앞으로 90%가 부족하지만 컨셉 설계 다 나와 있고 내가 앞으로 자 이거를 지금 완료하는데 앞으로 8개월 아니면 1년의 스케줄이 있다. 스케줄표 딱 넣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게 크라우드 펀드. 근데 이제 국내 크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좀 변질이 돼서 그런가 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혹시 해외 시장에서 이제 해외 시장에 킥스타터는 사실 돈이 많이 더 2억 예. 들어가요. 근데 인디고 네. 그냥 내 돈 하나도 아니고 왜냐면 지금 서플라이가 원하는 거는 소비자 지표거든. 그게 뭐 100개 팔리냐 1000개 팔리냐가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이 훨씬 이 비즈니스 쉽게 가시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지표, 소비자의 니즈가 과연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물건 없어도 돼요. 인디고에 올려요. 인디고는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 없어도 돼요. 인디고에 딱 올리면 왜냐 우리나라 저 크라우드들은 그 새끼들 트래픽이 없어가지고 지랄 같거든요. 뭐 트래픽도 없는 네. 애들이 내가 좀 그렇던데 인디고나 이제 킥스타트는 제대로 성공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킥스타트는 또뭐 델라웨어나 뭐 컴퍼니 만드는 게 복잡하고 인디고에 그 동영상 자료하고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죠? 네. 올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2% 부족한데 화장님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올려요. 내가 이거 시작한 지 한 달 이게 아니고 지금 킥스타터 인디고 보세요. 제품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나 이제 컨셉만 갖고 이제 시작한 지 보니까 과거 히스토리 보니까 뭐 1년 아니면 6개월이야. 근데 실제 3년은 뻥이야. 3년 전에 아이디어 컨셉 이런 거야. 내가 3년 전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디어 있어. 근데 사실은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생각만 한 거야.
근데 히스토리는 최초 아이디어 컨셉 해가지고 길게 뻥을 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실제로 8년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요거에. 그리고 그러면 중간에 그런 그럼 과정도 그렇죠. 있었고. 그런 그 내가 중간에 이걸 개발하면서 어려움 그런 거가 사실은 인디고를 올리면 얼리 어댑터들이 예. 그 필과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열광적으로 한 100만 달러 모으면 100만 달러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작게 일주일 한 달 안에 목표치 딱 달성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틀려져. 엊그저께 삼천리에서 그거 소비자 반응 지표 이지랄 하다가 인디고에서 10억 딱 달성해서 그러면 이제 줄 서. 일이 바뀌는 거야. 지금 현재 그 자전거 타이어 할 적에 네. 2015년도에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오메가 월드사의 회장님이 저희 사무실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오셔가지고 오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계속 대화를 하고 예. 제가 이제 특허를 넘기려고 했었죠. 아. 넘기려고 그러다가 조금 대화가 조금 좀 더디 나가는 바람에 네. 그럼 오토바이 타이어가 이제 그분한테서 얘기 나온 거예요. 아. 오토바이 타이어를 좀 해봐라. 그래서 오토바이 타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자기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현재 하고 있고. 혹시 그 회사 매출이 얼마 정도예요? 연 매출이 미국에서?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좀 얘기하기 모르는데 한 1,000억 이상 정도 그래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통적으로 하면서 통신도 하고 그 전문적으로 그게 타이어 쪽으로 미국 하는 회사예요, 뭐 유럽 회사예요? 미국 회사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국내 삼천리나 뭐 아무튼 국내 자전거 회사들이 보는 인사이트가 없네. 그 양반은 딱 촉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돈 버는 놈들은 틀려. 이 오토바이 촉각이 딱 타이어가 선정이 나오면은 그 인더스트리에서의 딱 선정인 거야. 아니 그런 그 오너가 이 코딱지만 1인칭 여기 와서 이게 딜을 할 점면 사실 그런 소문이 나면 VC들이 알아서 그냥 한 10억씩 당고 이래야 되는데 멍청해 가지고 촉각이 없어. 이 돈 냄새를 맡는 촉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가 나오면 이제 다시 이제 접촉을 할 거고. 일본에서는 현재 지금 제품을 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유통회사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아직 못 주고 있는 상태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5% 때문에 예, 5% 때문에 아직 5%? 네. 5%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간? 지금 한 서너 달 잡고 있죠. 돈 아까 필요하죠. 전에 아까 전에 아무래도 얘기하신 돈이 그 필요하죠. 가을쯤에 완성된다. 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니 일본에서 지금 오다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아 우리 사장님 좀 비즈니스 나한테 배워야 되겠네. 아 일본에서 오다 달라고 하면 벌써 이거는 그게 돈이거든요. 어떻게 네, 하냐면 맞습니다. 야 LC 열어줘. 근데 선급금이야. 근데 내가 이거 2% 부족한데 앞으로 한 3개월 더 걸려. 그러니까 네가 LC 열고 3개월 있다가 물건 가져가. 그때 내가 완성해 줄게. 그러면 얼마 가져갈 건데 물량 개런티해. 한 15억 원어치 가져갈게. 그러면 5억 먼저 싸. 이러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대화하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나가 계세요. 예, 그쪽에 예. 베트남 쪽에 요즘에 베트남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나가 계신 분들이 이제 저는 아직 뭐 홍보도 안 하고 아직 홈페이지 옛날에 했다가 홈페이지 지금 폐쇄하고 없습니다. 홈페이지 없더라고요. 예, 홈페이지가 아직 없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아름아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품 좀 같이 좀 유통을 좀 나오면 유통해주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베트남 가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현재 좀 준비를 하고 대표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계신 거예요? 현재 직원 2명 있습니다. 2명? 네, 2명이지만서도 그 직원들은 뭐 현재 R&D 쪽으로만 하고 있고 아직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아직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인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네, 아직 죄송해도 개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곧 빨리 법인을 만들어서 좀 외부에 좀 알리고 또 투자자들도 좀 같이 좀 저기요 사장님 네. 그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끝났고 어차피 그러니까 자전거 타이어를 먼저 출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도 오토바이지만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품목 3개를 넣으면 사실 그만큼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 찍을 때 1000개 이상은 찍어야 되는데 자전거 타이어 찍고 오토바이 찍고 또 하나 3개 찍으면 3000개 찍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형태가 예. 자전거나 휠체어나 뭐 오토바이나 형태나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형태가 없구나. 네. 어떤 것이 안만 채우면 거기 되니까. 안에만 채우면 되죠. 아 그러면 뭐 원소스 멀티유즈구만. 네,
좋네 그럼 딱. 어떤 생산하기도 편하네. 굴러가는 타이어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없고 제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지금 뭐 개발은 끝내놓고 지금 또 사업화 단계에서 지금 자금이 많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법인 전환이 아니고 요새 혹시 기존에 매출이 좀 있어요? 아직은 매출은 없죠. 왜냐하면 제품이 판이 안 나오지 됐는데. 않습니다. 근데 혹시 정부 국제 과제를 좀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그걸로는 R&D로는 한 6억. 그럼 개인 사업자로 받으신 거예요? 예, 개인 사업. 어우 대단해. 야, 저 여기 정부 당국자도 보니까 좋으시네. 개인 사업자도 그 제가 예. 그 이제 사업 계획서하고 이제 정부 지원 자금 드렸는데 좀 기회가 된다는 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저는 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할 때부터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제 생각에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R&D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부 공무원들도 이게 사업화가 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그러면 있죠. 네. 개인 사업자에서 이거를 재무적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하려면 좀 돈이 좀 들어가요. 네네. 기존의 재무제표들을 지금 몇 년치예요? 3년치예요, 5년치예요? 재무제표가? 지금 제가 창업한 지가 지금 2013년 4월이거든요. 예, 예. 4년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향후에 이제 기술 로열티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없애고 법인 사업자를 만들면 연결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바로 넘겨줘야죠. 개인 그러니까 사업자. 결국은 이제 사장님의 케이스는 뭐냐면 법인 전환을 예, 하셔야 보통-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기존의 재무제표가 연속성이 예, 있고 연속성이 있으니까. 정부도 기술 로열티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법인 전환을 내가 봤을 때는 빨리 하시고 이제 법인 전환의 시기는 만약에 이제 VC나 이런 데서 한 10억 넣을게요. 그럼 그때 하시면 돼요. 뭐 일이 앞서 살 필요는 없고. 맞습니다. LC도 오픈한데 뭐 개인 사업자라고 LC 안 열어주는 건 없잖아요. 물건 사가는 놈이 뭐 주식회사가 아니고 지가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최대한 늦게 하시되 제 생각엔 이 스킴이 보면 딱 스티브 잡스의 스킴이 필요해요.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돈도 없는 놈이 저 구멍가게 가가지고 야 물건 사주겠다고 개런티서 해줘 그래가지고 계약서 10,000개인가 1,000개인가 딱 받아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계약서 딱 들고 은행 갔어요. 투자자를 갔다가 나 이제 오다 받았어. 돈 줘. 그렇게 해서 생산자금 마련한 거거든. 지금 사장님은 그렇게 가셔야 돼.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최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예, 우리가 필드에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예, 제도전 예. 중소기업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예.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가면은 매출 일자부터 따지잖아요. 맞아. 실제 서류. 현실 아니 서류가 제 보이냐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 국내 로컬 매출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수출이 좋은 거야. 네. 수출을 자 일본에서 LC든 TT든 자 내가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딜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네가 물건을 만약에 최초 그럼 1억 원어치를 가져간다 그러면 5천만 원어치는 TT로 싸주고 5천만 원 LC를 열어주거나 그게 내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가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면 사장님 그게 바로 머니라니까. 그거를 머니로 만드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제가 보니까 완벽주의자신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완벽주의자도 있는 게 이게 좀- 계속 이게 2% 5%가 네네. 모자르다고 가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게 사장님은 예,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내보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일부 이제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당신이 CEO냐, CTO냐, 개발자냐, 사업가냐. 저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개발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사업을 하기에는 뭐 좀 역량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어차피 그 2%라는 거는 어차피 자금 투입하고 한 3개월만 하면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고. 그게 나중에 리콜되는 그런 요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리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예,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아, 것이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네, 정리를 좀- 대신에 이제 일본 바이한테 그 네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려면 그러니까 만약 일본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몇 개나 가져갈 것 같아? 초도 물량. 예, 초도 물량이 좀 많으면은 네. 뭐 저도 서슴없이 바로 네. 콜 하겠는데 네.
일단은 그분들도 예. 일단 시장에 내놔봐야 되니까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량이 작거든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내가 일본 쪽에 네 지역을 찍어라. 아니면 일본 전체. 사실 독점권 좀 주기는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일본 총판을 3년 5년 줄 테니까 총판비를 달라 그래요. 그럼 너네 일본 대리점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그 총판비를 지금 필요한 자금이 얼마예요? 그거를 채우는데 1억 들어가요? 3억 들어가요? 5억 들어가요?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그래요? 필요하죠. 그러면 일단 5억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독점 총판이나 총판 계약할 때 영원한 계약은 없어요. 3년. 처음에 3년 불러요. 5억 총판비. 그래서 일본 전체 총판을 주겠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일본에 섬이 3개니까 섬 네네. 하나만 찍어라. 5억 주라. 총판비. 그럼 걔네들은 사장님이 8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날로 먹는 거거든요. 원래 유통하는 놈은 날로 잘 먹어. 그러면 걔네들이 충분히 지금 걔네들이 시제품을 사서 시장에 깔아서 샘플을 테스트할 니즈가 있는 놈들이면 맞습니다. 5억 냅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걔를 체크하는 거예요. 얘가 진정 내 그 높은 그걸 가져서 장사하려면 거꾸로 나도 체크하는 거예요. 그 바이어의 크래시나 바이어의 진정성을 내가 체크하는 거야.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좀 정리를 하면은 좀 마지막 단계에서 쉽게 달딱고기랑 구분응선 정도 왔어요. 이제 마지막 넘어가는 단계. 좀 조언해 주신 분들 네. 많이 좀 참고해서 예. 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막판이니까 네, 네. 이 고비만 좀 넘기시면 뭐 잘 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그 똑같은 문제예요. 로컬에서 자전거 회사가 시장 지표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제품이 아직 시장에 안 깔렸으니까. 네, 네. 저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나도 보청이 아직 시장에 안 깔렸으니까. VC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워킹 나오면. 그런데 저희 이번에 이제 크라우드 성공했잖아요. 근데 우리 크라우드에서 돈 넣은 사람이 우리 고객이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나한테 메일 왔더라고. 성공하니 빈다고. 100만 원을 쐈어 고객이. 네. 나 누군지 알아요. 그 호텔에서 마케팅 매니저는 예. 여자분인데 선천성 난청이야. 뭐 2년 5년마다 한 번씩 보청이 갈아 낀대요. 그러니까 절실한. 나 그래서 그 양반이 투자한 자금은 VC 10억이랑 똑같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플라이든 일본의 바이어든 시장 지표를 알고 싶은 거거든. 지금 사장님 그걸 못 주고 있어. 그러면 크라우드 펀드 하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좀 영문화인데 시간 그러니까 와리즈 그냥 올릴 건가 아니면 와리즈 꾸준히 아니어도 제품 아직 안 나와도 하는 저 뭐 오마이 펀드고 뭐고 많이 있어요. 저기 이제 있잖아요. 정부 또 엑셀레이트드 주관을 하는 것도 예. 있고 그 이의장 대표가 올라간 거 네. 일단 올려세요. 왜냐면 자전거는 소비자 시장이라 오히려 크라우드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장이 같은 경우에는 그 B2B라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기업체나 뭐 이렇게 공장 상대하는데. 근데 사장님 지금 소비자 제품이라 인기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많이 기다리고 크라우드에서 밑에 그리고 자전거라는 거나 이런 거 일반 대중화된 거라서 나도 자전거 안 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일 타느냐? 옛날에 열심히 초등학교 타다 요새는 안 타다. 그래도 자전거는 다 알거든. 그럼 걔네들 크라우드 보면 다들 클릭한다고. 맞죠? 맞습니다. 사장님은 훨씬 소비자하고 소비자 시장에 아주 친화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크라우드를 빨리 하세요. 빨리 하면 거기서 돈도 나오고 바이어도 나오고 홀세도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뭐 예. 좋은 얘기 좀. 예. 아유 제가 좀 뒤에서 좀 푸시를 해드려야 되겠네. 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푸시를 좀. 아시는 분 많으시니까. 그리고 그 혹시 주변에 지금 무역업을 한 종합상사에서 한 30년 하신 분 없어요? 주변에 예, 30년? 예, 종합상사에서 수출 쪽으로 좀 도와주시면 예. 있어요? 제 사업.
네, 사장님 노펑크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직 제가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차유탁 대표님 아세요? 차유탁 대표님. 네. LG 종합상사에 한 30년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보청기 딱 우수상 되는 거 찍으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분, 종합상사에서 한 2, 30년 하신 분들은 LC 오다 가지고 돈 잘 만들어요. 그런 분들을 고문을 영입하든 논아먹기 하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1부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2부 이제 키워드 토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키워드 자, 이제 2부는 그 기다리던 키워드 토킹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3부 세션은 짧게 뭐 정부 제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토킹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토킹 우리 신 매니저께서 저번 1회에서는 저희가 낱말 뽑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뽑아주시면 돼요. 나름 그래도 질문을 읽어줘야지. 네, 그렇죠. 이거 시청자들의 생각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온 건데 답변이 짧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33년 KT 근무를 하셨다고 했어요. 네. 왜 퇴사하셨는지. 아, 예. 네. 또 옛날 생각하면 조금 뭐 한데. 3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20살에 입사를 했습니다. 일찍 하셨네요. 네. 전문대 나와서 졸업하면서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서 53살에 나왔죠, 제가. 그럼 정년을 못 채우신 네, 정년을 거잖아요. 안 채웠죠. 네. 나올 단계는 아니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어느 위치에서 임원이 돼야 되는데 학력이 이제 부족했죠. 전문대가 직급이 그 나와서. 당시 뭐였어요? 최종 퇴사하실 때. 직급이 이제 지점장 했습니다. 예?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이면 이제 지방 KT. 아니요. 용산전하고 지점장 제가 했습니다. 국장하고 지점장하고 틀려요? 같은 데였죠. 아, 그래요? 옛날에는 국장으로 했다가 이제 어이구, 그럼 뭐 높으신데. 어이구, 그럼 이제 보통 거기를 지역의 KT 국장급이면 그 지역 그러니까, 유지인데 막강한데 하는데. 여기까지 했다가 네.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임원 진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판단했고 또 같이 그때 나오는 임원이 나가서 좀 이제는 좀 고생했는데 좀 재밌게 살자 해서 좀 귀가 좀 얇아가지고 쫓아서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제가 퇴직할 당시에 연봉이 1억 800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러니까 연봉 지금 따지면 10년이 지났죠. 10년 전에 정말 저는 더 있어도 되는데 불구하고 제가 자원해서 나왔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등을 밀어가지고 나가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10년 전이면 삼성 3호가 그 당시 1억인데. 네, 그 정도 되죠. 저는 제 레벨 중에서 가장 좀 많이 받았습니다. 더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사업하면서 가장 쓰라렸던 기억이 이게 저희 페이토크에 맞는 거긴 한데 네. 여쭤보기가 제일 죄송한 질문이에요.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또 저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분들한테도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 자리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또 제 주변에 저를 투자해주신 투자자분들 또 주변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꼭 그래서 발판으로 해서 제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니까 조금 더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실패하게 된 동기라고 그랬나요? 쓰라린 기억.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장 생활을 33년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한 6개월은 한 1년이죠. 1년 정도는 집에다가 퇴직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럼 매일 어디로 출근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네, 어디 가셨어요? 빼입고 나오셨을 텐데. 맞습니다. 양복 입고. 그 당시에 이제 집에 모친이랑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차마 퇴직했다는 소리 못 하겠더라고. 맏아들이세요? 예, 혼자입니다. 아 외아들. 네. 누나나 뭐 여동생. 아 있고요. 근데 이제 남자는 이제 전데 그래서 이제 모친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혹이라도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불안할 것 같아서 일체 비밀로 하고 아침에만 나가서 새벽에 근데 나가고 33년 전에 입사를 하셨으면 그 당시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우정국상. 맞습니다. 그럼 어머님한테서는 이게 자랑인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 당시 공무원이면 벼슬이잖아요. 벼슬. 전 그것보다도 퇴직 네. 한 달 동안 네. 어떻게 월급을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 아.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퇴직금하고 제가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도 조금 돈을 좀 모았어요. 제가 좀 그 용돈 같은 것도 좀 비상금. 아껴 쓰고 네. 예, 그걸 좀 넉넉히 좀 모아놨었어요. 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좀 상당히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억 800을 받았기 때문에 뭐 세금 빼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8,900은 이제 집에 통장에서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하느라고 제가 800만 원씩 제가 퇴직금에서 빼서 매달. 그러니까 그 1년 하신 적은 거예요? 금액이 1년. 아니니까 네. 그것도 그럼 1년 동안 그냥 거의 억대 연봉을 다 집에 생활비로 이제 예, 모아놓은 집에 거. 줬던 것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줬던 것은 이제 그것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쓰라린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잽을 차리죠 제가. 사업가 기질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정말 기업가는 CEO는 다방면에 뭐 경영도 해야 되고 인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제품이라면 인증도 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전부 다 그렇죠. 정말 만물박사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정말로 다 백지 상태에서 돈만 가지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 하나만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중국에 가서 한번 실패를 보고 돌아올 때 비행기 문을 열 수 있었다면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중국에 몇 년 계셨어요? 몇 년은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가깝게 지냈는데 결국에는 좀 제가 모르니까 당한 거죠. 첫 사업을 그러면 동업을 하신 거예요?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이제 어느 지인분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지인분하고 같이 이제 했죠. 그 지인분은 투자를 안 하고, 근데 결국은 뭐 이 지인분은 이제 중국에 이제 왔다 갔다 했었고, 결국 잽을 차리죠. 뭐 제가 잘 실수해가지고 첫 번째 개인 사업자 하면서 한번 실패받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 실패할 때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네네네. 말 그대로 창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창업이라는 것을 정말 준비해도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또 두 번째 해가지고 또 역시 또 실패를 했죠. 해가지고 쓰라린 상처는 또 많이 있습니다만 또 여기서 끝내는 게 다. 네. 많습니다. 좀 많이 남았어요. 빨리빨리 끝. 그렇습니까? 예. 시간이 이제 이번에는 좀 짧아서. 혹시 사채업주들한테 시달린 적은 다행스럽네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거 하나예요. 아직 사채를 한 번도 돈을 안 썼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신용이 깨끗해요 지금도. 제가 940점대 나옵니다.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그러면 이거 하시는 분이 네. 뭐 부도나도 그렇게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부도를 내도 제가 그 손처리 없이 부도가 아니라 정리할 적에 2차 정리할 적에도 투자자분들 다 앉아가지고 회식을 하면서 끝을 냈어요. 다 웃으면서 서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랑은 아닌데 지금도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의 돈은 내가 쓰지 않고. 잠깐만. 첫 사업할 때도 그러면 사장님 돈 한 2억 5천 쓰셨고 개인 돈. 그렇죠. 두 번째 사업할 때 또 한 2억 5천 날리셨다면서요? 총 합쳐서 아니요. 거기다가 이제 투자자분들까지 합쳐가지고 한 5, 6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첫 사업은 2억 5천, 두 번째는 또 5, 6억. 예. 그럼 그 5, 6억에서는 또 개인 자산하고 일부 투자자 돈하고. 그렇죠. 다. 그러면 정리하실 때
아예 법인을 청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인을 청산을 했죠. 그 절차를 밟아서? 네, 밟아가지고 야, 이 제도적인 기업가중에 특이하신 분이네. 네. 대부분 청산을 못 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막 예. 쫓기고 막. 예, 그래서 그 투자자 그분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정말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인정해줬어요. 혹시 KT 계실 때 관리직 하셨어요? 아니면? 네, 관리직했습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관리직 사람들이 특히 동각인 거. 이제 좀 이거 어려울 거고 망할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클로징 하자 딱 이렇게 결정. 예, 그렇게 관리직 됐습니다. 이게 철두철미하시. 33년을 그리 사셨으니 주변 별로 아니 없었어요. 부도라고 아니 부도도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하신 거네. 네, 정리를 그냥 했습니다. 아이고 깔끔한 부럽습니다. 정리. 부럽습니다. 그 도망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모험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 사장님 스타일이. 살면서 가장 비참했던 시절의 경험은 언제였던 것 같은지.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셨고. 아까 그 연장선인데요. 예. 중국. 정리를 이제 2차 두 번 실패를 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집에서도 그렇고 집도 이제 그때 내가 내 돈을 갖다 썼으니까 남의 돈을 안 갖다 썼어도 내 돈을 썼으니까 집 뭐 살던 것이 전세 들어가고 돈 빼서 내 사업에 집어넣고 뭐 하다 보니까 집에도 면도 안 쓰고 또 모친도 돌아가시고 좋은 모습으로 못 보여드리고 돌아가셔서 이제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혼자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아침 점심 저녁 이 새끼인데 점심 때 한 끼만 라면 끓여서 먹었죠. 사무실에서 문 잠궈 놓고 형광등 불 꺼 놓고 우선은 뭐 그 사무실은 돈 내는 게 있으니까 그럼 아침 저녁은 집에서 얘기하라고 점심은 아니죠. 그럼, 집을 못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그럼 뭐 집에 아예 그냥 첫 사업 정리하고 두 두 번째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집에 아예 안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옷 갈아입을 때만. 옷 갈아입을 때 이제 밤에 애들 안 볼 때 들어가서 몇 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한 6, 7개월 그렇게 했죠. 아이고, 6개월 하면서 힘드셨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라면 네. 그러니까 막 돈이 없어가지고. 술만 먹고 그냥 술에 쩔어 있는 거죠. 그 술에. 그러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제가 실행을 옮겼었어요. 아이고. 네. 어떻게 해요? 뭐 칼로 아니면 어떻게? 아니 칼로 하긴 좀뭐 아플 것 같아서 칼로는 먹겠고 어떻게 했어요? 약을 한 20알을 샀죠. 수면제요. 예, 약 사가지고. 근데 약만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아 내가. 빨리 끓여야 된다 목소. 네, 그래서 소주를 10병을 샀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큰 함지박에다가 소주 10병을 다 까서 넣어놓고 20알 털어놓고 그 소주 10병을 쭉 들이켰죠. 그거 그리고 5병이 너무 치사량인데. 그리고 근데 어쨌든 먹다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소파에 쓰러졌다가 그 바닥이 이제 세멘트잖아요. 대리석.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뇌 운동을 좀 했었는데 저는 4시면은 깹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데 그 약을 먹었는데 역시 4시에 깨. 그래서 이제 눈을 소파에서 누워있는데 눈을 떴는데 시계 보니까 시계가 4시. 아니 자살을 했는데 네. 수면제 먹고 소주 10병 까는데 4시에 평생 버릇이. 네, 나오더라고요. 와. 4시 반 정도가 됐어요. 내가 분명히 내가 약을 먹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소파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졌죠. 아이고 시멘트 바닥으로. 예, 머리가 먼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사람이 떨어질 그쵸, 때 머리. 머리부터 떨어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머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뒤가 이제 피가 이제 흘러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참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게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어찌어찌 해서 다시 살았죠. 다시 살아가지고 그럼 누가 구조하러 왔어요? 아니면? 네 누이가 어떻게 아유. 시기가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와서 두들기니까 뭐 사무실 피가 밑으로 막- 피가 흘러내려오니까 엄청 그럼 사모님이 전화 온 게 아니고 누이가 전화 왔어요? 네, 저희 집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저 사람 성격에는 전화할 사람도 아니고 전화 받아도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풀릴 때까지 어쨌든 있다가 들어와라. 나한테 이제 내 성격을 잘 아니까 그러네. 어쨌든 당신이 풀어야지 누가 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해결을 하고 다 내려올 만큼 내려놓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겠지 하고 집에서는 기다려줬죠.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그 나쁜 생각을 시장에 옮길 수 없고. 근데 사모님이 지금도 같이 사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애기들은. 아 그럼. 근데 보통 그 여자분들이 네. 이제 남편이 부도나거나 어려운 인생의 바닥이 되면 보통 이제 생활비도 못 닦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갖다 주죠. 생활비 어떡하고. 그럼 사모님은 뭐 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생활비를 뭐 아, 직업을 그러니까요. 직업 없습니다. 직업 없는데. 뭘로 버텼어요, 사모님? 성격인지는 몰라도요. 그런 환경에서도 저희 집사람은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아, 자유를 한 거죠 이제. 봉사활동 나가면서 그러니까 집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 은행에 담보하고 그중에서 돈 나오는 거 가지고 그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어우 사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예. 보통 그런 상황에 대한 남편은 쥐잡듯이 잤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전 재산 지금은- 날렸지 이러면서 쥐잡듯이 잤거든요. 지금은 둘이 그 행복 지수가 옛날에 연봉 1억 800 받을 때보다도 더 행복 지수는 높아졌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무슨 불교나 종교를 갖고 계세요? 따로 뭐 종교는 뭐 이렇게 있진 않은데 이제 기독교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봉사활동을 거기서 스트레스를 푸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사장님이 이렇게 힘들기 전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안 다녔었죠. 아. 안 그러니까 이제 모친이 이제 아무튼 연세 많으신 분들은 되게 이제 절에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절에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로 저희 처갓집이 전부 다 그 교회예요. 장모가 장로님이시고 또 그다음에 처남댁이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 또 처남은 성가대. 또 큰 처남댁은 뭐 선교사. 전부 교회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자연스럽게. 내면에 네네. 그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이게 딱 체계가 원래 있으셨구나. 사람이 절실하면은 네. 절이든 교회든 가잖아요. 그 아이고 사모님이 아무튼 뭐 그 업덕이 예. 있으시네 적덕이. 그래서 이게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네. 기대치를 예. 낮게 가지면 낮게 가질수록 네. 본인들한테는 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돈하고 이건 물질하고는 뭐 관계없거든요. 지금 뭐 내가 먹는 거 뭐 고기 먹을 거 짜장면 먹어도 짜장면 먹으면서 더 행복 지수는 더 이때 고기 먹는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맞아요. 돈은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 나을 뿐이지 편할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내가 어떤 기대치를 낮추고 자존심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대신에 자존감은 이제 높이는 거죠. 자존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집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신에 자존심은 땅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렇지. 근데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차이가 자존심은 남이 나를 평가를 하는 것이 자존심이거든요. 저 자식은 뭐 쥐뿔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뭐 허세만 부려 상대편이 나한테. 근데 나는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싫잖아요. 그건 자존심이에요. 그건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가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데 대신에 반대로 자존감은 내가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낮추면 굉장히 본인한테 그리고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면 굉장히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것도 하나 골라주시오. 몇개 안 남아서 이제 자살 아예 시도하세요. 이장 대표랑 저랑 이러면 시도를 안 했는데 시도할 뻔했지. 여기 다시 직접 시도를 하시. 이러면 안 되시는데 네. 혹시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고 하면 추후에는 뭘 할 생각이신지? 저는 뭐 실패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지금은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크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요. 어떤 희망만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뭘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저는 지금 제 사업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냐면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재창업자들 정말 돈에 힘들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들 굉장히 그 갈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옆에서 많이 도움을 컨설팅 해주고 멘토 역할 예 컨설팅보다도 저는 멘토가 될 것 같아요. 예 멘토 그러니까 무보수 재능 기부. 네, 뭐죠? 맞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받고. 한 네. 120명 정도 지금 오.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많이 그래서 하셨네. 그 한 분 한 분이 이제 엊그저께도 지금 세 분이 이제 최종 받았어요. 창업성장과제 제가 했던 사람들 세 명이 1억짜리도 세 명 받아서 그 합격했다고 연락 올 적에 제 자존심, 제 자존감은 이건 뭐 말도 못해. 그 행복감. 약간 희열 제가- 느끼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우리 짜릿짜릿. 대표님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그 중기청 과제인가 뭐 하나 따는데 8년 만에 처음 따셨다면서요. 이 그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는 아까 그 사업 실패하고 예. 안 좋은 그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작년 창업센터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예.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으면 와라 예. 지원해주겠다 정부에서. 그것을 매스컴에서 듣고 제가 달려간 데가 예. 서울시 작년 창업센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움 받으면서 연대 창업상원학교 1년 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20대 친구들하고 1년 동안 공부했고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 500여 시간 강의를 진짜 기초부터 시작해서 좀 높은 단계까지 해서 배웠고 그때 이제 5천만 원 받은 거죠. 이제 7,500 받아가지고 받고 그 뒤로 이제 산업자원부 혁신과제를 제가 개인 사업자면서 나이 60 먹은 사람이 3억 5천 받은 거죠. 제가. 예. 처음 받으신 게 3억 5천이요? 근데 뭐 대단하시다. 들린 얘기로는 첫 과제 따고 어머니 무덤에 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뼈저리게 너무 아팠다가 네. 그러니까 그 돈 없이 그 라면 먹고 아무튼 그 힘든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창업상학교 들어가면 좀 약간 무슨 용돈 거기도 비슷한 거 주죠? 없습니다. 하나도 안 줘요? 20만 원 줘요. 예, 한 달에. 예. 한 뭐 달에 20만 교통비 원 같은 거 줘요. 주잖아요. 예. 교통비 2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그 과제 나온 비용 가지고는 뭐 시제품 만들고 연구 개발하는 데 써야 되는 거니까 그들은 손댈 게 없고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20만 원. 그러면 뭐 받고. 그 20만 원은 그렇다 치고 그 돈 없는 세월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사업 정리하고 돈 없는 세월을 몇 년을 버티신 거예요? 지금 다행히도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국민연금을 지금 이제 백한 아, 저 좀 한 100만 원 선 받고 아. 예, 제 처가 한 7, 80만 원 받고 아. 그래서 그걸로 버티셨고. 버티는 거죠 이제 드는 거고. 근데 그것은 많이 어렵고 뭐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 정확하게 기준만 세워놓으면 근데 애들이 지금 한 둘인가 있잖아요. 네 둘입니다. 그 애들은 뭐 대학생 아, 아니면 졸업한 딸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아. 이제 손주 있고 손주까지 있고 아들은 지금 정말 그놈한테 내가 정말 해준 게 없어요. 대학 2년 때 내가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놈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아버지 일만 신경 쓰고 내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가 그 공사 현장에 나가서 아이고 막노동하고. 예 노동하면서 지가 벌어가지고 지가 대학 나왔어요. 아이고.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도 지가 자원해서 어려울 때 내가 차라리 군대 가서 입 하나라도 내가 덜겠다 해서 지가 군대 가서 군대 생활 잘 하고 와서 복귀해서 다시 공부 시작하면서 경찰 공무원으로 면제해서 또 어떻게 또 거기에 또 체질이 맞는지 특진을 계속 하더라고요. 어이구 기특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대단하시고. 뿌듯하고 기특하고. 예. 그다음 그 아들하고는 친구 같아요. 아, 담배 같이 핍니다. 술도 같이 하고요. 아, 담배를 같이 핀다는 얘기는 뭐 얼굴 보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편안하게 서스럼 없다는 예, 거죠. 아들인데도. 하고 내가 아들하고 좀 술 한잔 먹고 싶으면 야 저녁 할래? 하면 저쪽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콜
할래 하는 사람이 먹자는 사람이 돈 계산하기. 그래서 한국은 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한잔 할까요? 그러면 지가 이제 그렇지. 이제 아들이 이제 그놈이 이제 한 5번 하면 저는 이제 한 번 정도 때가 이제 계산하고. 근데 사장님을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가정이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게 살고 집에 그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행복이에요. 입에다가 가면은 뭐 한 하루에도 100번씩은 다 행복아 행복아. 집사람도 행복아 행복아. 아들도 행복아 행복아. 그냥 행복이 집안에 넘치.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왜 실패를 하셨는지, 자신의 문제인지 외부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질문이 문제죠. 예, 자신의 문제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정말로 무작정 하시지 말고 아이템만 생각하고 하시지 말고 준비해도 부족한 것이 사업인 것 같아요. 절대 아이템만 생각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거의 우리 개발자들은 자기 아이템에 빠져 있어요. 그거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사무실에 오는 그 개발자들한테는 제가 송곳을 가지고 다녀요. 오면 계속 찔러요. 아이템 찔르는 것이 제가 이제 하는 일. 왜냐하면 그 풍선을 빨리 터트려서 내려놔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되는데 그냥 그 머리 위에다가 아이템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물안 괴물이에요. 네. 사장님들이 네. 그 저도 많이 느껴요. 빨리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풍선을 내가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부 지원 과제고 어떤 과제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안 떨어지고 계속 있으면 저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끊습니다. 소통을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와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은 계속 지원 과제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정말 안 돼요. 네. 롱런을 못 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뭐 좀 괜찮습니다. 우리 다 편집하니까. 네. 오버돼도 지금까지 시간.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은? 성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은 다른 게 성공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 위치에서 제 나이에서 아직도 활동할 수 있고 또 남한테 도움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이 라이프의 스토리에서 어떤 내가 성공의 쾌감을 느꼈던 그런 사례. 아직은 직장 생활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그걸 성공이라는 것 같아요. 게 꼭 무슨 사업의 성공이 아니고 그 인생의 어떤 경험에서 내가 어떤 추진했던 거 뭐 직장 생활 할 때더라도 그 성공 이거는 내가 이제 본인이 준비를 쫙 생각하는- 했다가 이렇게 그런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저는 이제 그 어떤 사이클을 보면은 20대 때 직장 생활 시작했으니까 제가 네. 꾸준히 올라갔죠 이렇게 네. 사사히 50대 진짜 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툭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올라갈 줄은 몰랐죠 이제 네. 올라갈 줄은 모르다가 이제 제가 연대 창업상환학교 가면서 조금 이제 올라섰죠. 네. 올라서면서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끼면서 또 산자부 과제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느끼면서 성공은 아직 못했지만 제가 주변에 제 멘티들이 좋은 성과들을 할 적에 일단 쾌감을 쾌감 느끼는 거죠.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열게요. 네. 살면서 기뻤던 적은 언제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유 마지막 질문 나쁜 게 안 나서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정말 한번 실패하면은 헤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실패를 하면 실패할수록 그만큼 더 가치를 인정해주고 더 높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면 이건 뭐 그냥 바로 저는 뭐 매도를 당하죠. 매도를 하죠. 실패한 놈 물속에 다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면 아래 지금 있는 분들이 빨리 수면으로 올라와서 같이 좀 배 타고 좀 긴 항로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러시면은 아예 자살 시도가 아니고 약을 먹고 아예 이제 이 인생을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아, 예, 굉장히 지금 그렇죠. 그런 거 다시 태어난 네.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맞습니다. 왜냐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옛날에 가족들한테도 좀 제가 내가 나가서 돈 벌고 뭐 할 적에는 막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얻고 요즘에는 거꾸로 뭐 딸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밑에 하인처럼 제가 행동합니다. 말도 그렇고. 불교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면 하심이라고 그래요. 하심. 자, 그러면 이제 끝맺은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2부 세션에 그 2-1, 뭐 2-2 아무튼 그 3부 세션하고 네네. 그 제도적 기업 활성화 제안을 이제 하는 그 이제 마지막 이건데 제안. 네, 제도기업 활성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그 1+3 R&D 1년, 네. 사업화 3년.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좋은 면도 있고 나면도 있다는데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은 보니까 정부에서 R&D 자금 줬으니까 뭐 판로 개척도 좀 해주고 사업화도 좀 해주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공청회에서. 근데 이제 나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야 R&D 작업에서 개발을 좀 대줬으면 됐지 판매나 이런 건 네가 좀 해야지. 그것까지 그러면 다 그럼 뭐 물가에 들어가서 숟가락으로 입에다가 쳐넣어 달라는 얘기냐. 그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반론인데요. 네. 그 개발자들이나 이 창업자들, 뭐 재기 창업자 역시 마찬가지고 R&D 자금은 힘들게 자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각자 그 개인들이 역량이 부족해요. 내가 그건 맞습니다. 예, 시장에 필드에 이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서 혼자서 헤쳐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나가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네.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러죠. 네, 예,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직행하게 되고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R&D 성공한 과제 중에서 희망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자를 골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성공한 사례들을 정부에서 따로 한번 모아서 자체 평가를 한번 해봐달라. 패키지. 예. 아니, 어차피 근데 이제 R&D가 끝나면 이제 R&D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사업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실은 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데시벨을 넘게 해주겠다고 예. 박근혜 약속을 대통령이 했었죠. 약속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모든 사업이 사실 데시벨레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네, 창업할 맞습니다. 때는. 근데 이제 데시벨을 혼자 넘기 너무 힘드니 정부에서 좀 밀어주겠다. 자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탄핵 듣고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대로 실행이 못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미래부 그뭐 공청회 하는데 보니까 네. IITP인가 1+3 패키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네. 새롭게 시도를 하는데 아직은 기획 단계고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고용의 창출 부분에서는 사실 100개 기업이면 90개가 데시벨에서 다 뒤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넘게 해주면 이제 고용의 창출에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이 좀 이제 그 순익 이익을 좀 내면 한 네. 4-5명은 고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데스밸리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업화 자금 부분에서는 사실은 정부에서는 또 돈을 줄 때 R&D도 워낙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뭐 횡령 이런 거 못하게 엄청 맞습니다. 타이트하게 관리하는데 이제 사업화 부분에서 섣불리 돈을 쓰지 못하는 게 뭐 거래처랑 이렇게 계속해서 두고 받고 뭐 대리 좀 해가지고 돈 빼면 어떡할 거야. 사실 이런 두려움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해외 수출한다. 그럼 마켓 리서치 왜 이제 만약에 중국이다 프랑스다 그러면 우리 제품 딱 런칭하려면 그쪽에 또 시장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 네. 컬처도 분석해야 되고 첫 그 진입
프라이스가 얼마로 할 건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켓 리서치 하는데 지원해주면 그 뭐 프랑스의 전문 업체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사업화 자금 받으면 바로 쏘가. 네. 그러면 이제 뭐 뒤탈 날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가의 입장에서 좀 제도적인 기업가의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해주면 물론 정부에서 정책이 말해 그러면 데스밸리를 스무스하게 건너면 지금 뭐 제도적인 기업가들도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훨씬 빠르게 우리는 바로 5명 고용할 수 있잖아요. 여건만 되면 그럼 업체당 5개, 2만 개, 30만 개, 100만 개 하면 이건 뭐 지금 정부에서 정책 조치 일자리 가장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게 사실 공무원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 돈을 엉뚱한 데 쓸까 봐서. 네, 맞습니다. 근데 믿어줘야죠. 믿어줘야죠. 네. 그렇잖아요. 어차피 믿고 R&D 자금 줬는데 네. 쓰는 것도 좀 믿어줘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끝난 뒤에 네. 혼자 헤쳐나가지 못하는 기업가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빠져줄게 그럼 놔두면 뭐 할 거예요. 네. 정부에서도 어떤 고용 창출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날 거니까 네. 어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기술을 네. 이관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정부에서 네. 금액적으로 해서라도 딴 쪽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그 어떤 제품이 있어요. 네.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 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하나 힌트가 있어요. 아이디어 얻은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 갔더니 그 개발자 한 사람이야. 네. 근데 판매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판매를 신경을 썼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팔아주는 회사가 하나 있대. 유통 전문 회사. 그거 좀 덩어리가 큰가 봐. 거기서 AS도 해주고요. 자기 물건도 팔아준대. 걔네들이 IBM, 인텔 다 납품해준대. 그러니까 만약 여기는 이제 1인 창조 개발자 네네. 협의회니까 대부분 다 1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마케팅 능력이나 영업 능력이 사실은 개발자들은 또 그런 게 없거든 탤런트가. 그럼 여기서 팔아주면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대기업 유통이나 수출 유통이나 유통을 잘하는 그런 어떤 옛날엔 사실 대우 종합상사가 중소기업한테 있었죠. 예, 그런 예. 걸 많이 해줬어요. 했었죠. 그래서 대우가 국내 중소기업 걸 세계 시장에 많이 팔아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세계 시장 얘기고 처음에 우리가 런칭하고 안착을 하려면 국내에서도 뭐 대기업 간시가 좀 많은 사람들이 팀원이 구성이 돼서 우리가 그쪽 회사에 대리점권을 논아붙게 하면 얘네들이 팔아줍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걔네들의 또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금이 와서 걔네들한테 우리가 또 뭐 수수료를 준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작은 대우 상사, 예. 로컬 영업 대우 상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조 개발자 쪽에 뭐 그런 1인 기업가들이나 네네. 아니면 뭐 제도적인 기업가도 뭐 사람이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데스밸리도 넘을 수 있고 일단 로컬 시장에서 빨리 50억 100억을 하면 이제 세계 시장은 이제 덩어리가 좀 되면 그때 이제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있으면 좋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 토양을 정부에서 네. 좀 만들어달라, 네. 토양을 좀 조성해달라는 것이 네. 이제 바람이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R&D를 하면서 느꼈던 중에서 그 외에 R&D 할 적에 고용 창출을 신규 채용자들만 인건비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 맞아요. 본인은 기존 못 인력. 쓰는- 맞아요. 본인은 못 써요. 현물로 잡아야 돼. 네. 그럼 집에 생활비 못 갖다 줘. 그 대표는 1인 기업의 대표는 그럼 뭘 먹고 살아? 그러죠. 그 부분도 인정을 좀 해줘야 예. 인정을 해줘야 어차피 그 대표자 입장에서는 사대보험도 들어가고 그렇죠.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좀 본인은 돈 가져갈 게 없어요. 매출이 없으면요. 저는 예전에 그 국가 전략산업 무슨 전략 R&D 네. 그 국가 전체 과학기술위원회 예, 예, 예. 공청회 갔었어요. 네. 제가 가서 대놓고 한 1000명 왔더라고요. 손들어 얘기했어요. 아니 3년 아니면 5년 미만 그 스타트업들은 그 자부담 좀 없애주라. 부담. 나 뒤지겠다.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준다. 맞습니다. 자부담 채우려고 빚내고 내 월급도 고스란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이 자부담 구조라는 게 사실은 불과 DJ 노무현 때에는 사실은
그 중견그룹 이상이 정부 R&D는 다 독식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 네. 들어서 스타트업한테도 이제 많이 R&D 자원을 좀 예. 배정을 해준 거거든. 근데 이놈의 그 시스템이 옛날에 중견그룹에 맞춰져 있잖아. 지금 자부담 지금 분야가. 5% 아니에요? 25% 중에서 아이고, 선물 산자본은 37%에서 뭐 반반인가 3대 7인가 하는데 맞습니다. 뭐 과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 뭐 우리 센터 입주소 그런 거 R&D 하면 오히려 빚이 더 맞아요. 비슷한 들어가요. 네. 그럼 어디서 마련을 해? 결국 뭐 집 넣어서 또 담보 또 땡기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잘 안 팔리면 또 묻어나는 거지 그렇죠. 뭐. 매출을 이어지지 예. 않고 나면은 R&D 끝나고 난 뒤에 네. 또 성공 보수를 또 내야 네. 되는데 부담감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매출이 있을 적에는 뭐 돈을 좀 내고 그렇죠. 부담이 네. 없죠 매출. 이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완납을 되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 기준에 다 이제 예. 맞춰졌어요. 옛날에 그 큰 기업 음. 위주의 이 지금 R&D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 성공했다고 성공 보수라고 해서 매출도 많고 그러면 뭐 당연히 그건 그렇죠. 내야죠. 그렇지만 매출이 없고 매출이 적고 먹고 사는 데가 급급하더라면은 네. 더 도와줘야 되는데 네. 거기서 성공 보수라고 10%를 몇 프로 또 내라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그게 그거 못 내니까 이제 중기청이 좀 세요. 그게 산자부와 미래부는 좀 안 그래. 미래부는 사실은 우리 같은 제도적 기업가도 그 초창기 프로그램은 자부담이 없어. 아 나 참 좋더라고. 우리 솔직히 제도전 우리 사장님은 1등으로 괜찮은데 저는 7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람은 R&D 할 적에 대표자들도 이른 기업자들도 대표자도 인건비 부분은 할애를 좀 해줘야 최소 그 부분은 좀 해주고 그다음에 성공 보수료 끝에 끝나고 난 뒤에 뭐 10%든지 몇 프로 받는 것도 매출이 좀 있어서 그렇죠. 활발하게 돌아가면은 그때 좀 유예를 한다든가.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좀 좋겠다고 이제 바람은 이제 예. 개인적인 바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비즈니스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자금입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돈이죠. 모든 게 자금. 최종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다 돈이죠. 네. 돈인데 1인 창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제도인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은 돈 얘기만 하면 바로 1억 주잖아요. 네. 1억 줘요. 그 친구들이 나가서 실패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뭐한 친구들 젊은 친구들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권도균 대표의 얘기하면 그 사람 이제 성공한 창업자잖아요. 네. 엑시도 회사 한 데다 근데 저한테나 이런 우리 요새 창업하는 스타트업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양반 강의를 한 3년인가 네. 7번 그게 어플라이 했어요. 프라이머.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 중에 사실 사업이라는 건 자금은 있다는 그거는 뭐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머니는 우리 인체 피와 같은 거니까. 근데 그 양반의 지론은 뭐냐면 고객을 자꾸 만나고 고객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 자꾸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자 고객은 외부에 있고 지금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는데 이 양반은 자꾸 고객을 만나면 고객한테서 돈도 나오고 뭐 VC도 나오고 다 나온다. 자꾸 그거를 근데 그 뭐 화두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VC들 찾아올 때 자기도 이제 VC를 하고 있으니까 딱 그렇대요 그 양반이.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VC 찾아오면 그러다가 맨 마지막 멘트가 이거야. 기업가 멘트가 절실하니까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돈만 주시면 사업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정내미가 관심을 갖던 사업할 돈도 그냥 딱 정내미가 떨어져 본대. 돈이 없이도 이 비즈니스를 드라이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고객을 만나라. 자꾸 고객 하거든. 그게 화두처럼 이제 네. 다가오다 보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장님도 좀 자금 필요하신데 자 바이어가 있어.
그럼 바이어를 설득을 해서 돈을 만들어. 좁히든 바지가를 붙잡든 고객을 잡으면 돈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 근데 아씨 속으로 나도 3년 전이건 2년 전이건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양반이 저희 멘토라. 내가 처음에 이 사업 할 때 A4지 한 장으로 가설을 딱 써주더라고. 네 보청기 가설.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피버팅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왔고, 그것도 이번에 페이스북에 6월 초에 저 자문 좀 받아야겠다. 6월 초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2년 했는데 내가 좀 낱낱이 좀 보고를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당신의 선택지를 내가 좀 따르고 싶다. 이런 사실은 있는데 그 고객,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을 부지런히 어택을 해야지 돈이 나온다. 그 얘기를 예, 이해는 예. 가는 얘기입니다. 네. 뭐 논리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예, 있잖아요. 예. 이론도 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네. 그 각자 그 창업자들, 재기 도전자들이 네. 자기한테 맞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거든요. 본인인데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오버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따르는 거는데 어쨌든 R&D가 끝나고 나서는 데스밸리에 가기 전에 정부에서 좀 결국 그러면 지원을 사업화 부분에 조금 3년 핸들링, 정도는 예, 좀 밀어주십시오. 핸들링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도 오늘부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1+3 패키지 감사합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 혹시 하시고 싶은 후배 얘기나 창업가들한테 아니면 또 실패한 제도적인 아직은 또 부상을 못하고 밑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개헤엄 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예. 끝말로. 저도 어떻게 해서 그 정부 지원 자금을 알고 연대 창업상학회도 가게 된 동기가 아이디어만 가지면 정부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겠다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준비해도 부족하니까 정말로 준비하고 시작을 하시라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그 준비라는 얘기는 내가 창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EO가 가져갈 덕목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세무, 회계 많이 있는데 다 깊숙이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하고 필대 나갔을 적에 내가 좀 싸울 수도 있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되겠다. 정부 지원 자금만 받으면 내가 사업에 성공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꼭 멘토는 많이 데리고 있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멘토를 내 주변에 좀 많이 좀 두세요. 각 분야에. 멘티들한테 바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 멘토가 만약 멘티한테 뭐를 바란다면 그런 멘토는 배제하시고 바라지 않는 멘토들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서 소통하면서 정말 필요한 분야에 작은 분야면 작은 분야, 지원 사업이면 지원 사업, 마케팅 각 분야별로 멘토들을 많이 좀 알고 있다가 필요할 적에 자주 연락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멘토님이라고 얘기하면 평상시 전화번호 따놓고 있다가 나 필요해서 정말 도와주십사 얘기하면 거의 다 99%의 멘토들은 아마 다 흔쾌히 응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바로 달라들지 마시고 바로 그냥 사업 시작하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요 말씀 한 가지로 끝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제 2회 페일 토크는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데스밸리를 넘는데 1+3 한 3년 정도의 사업화 부분에 좀 지원을 해달라. 데스밸리를 넘어서 그러면 듀티는 뭐냐? 저희가 한 5명은 고용을 하겠습니다. 최소.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매달 몇 명씩 고용할 거야. 그럼 3개월 단위로 이번 달에 그 듀티 개런티 하겠습니다. 약속.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제2회 페이토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좋은 게스트를 모셔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그 노펀코 코리아가 승승장구해서 앞으로 연매출 100억, 1000억 해서 우리 후학들한테 그리고 또 다시 재도전하는 그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해서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